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전기 설비에 대한 그 설계 실무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요 앞에 이제 카메라를 바꿔가지고 녹화를 해서 제가 한번 보니까 음질이 좀 많이 오디오가 안 좋고요. 또 이렇게 잡음도 계속 들어가고 카메라 화질이 이 스마트폰으로는 괜찮은데 조금만 크게 하면 이게 흐려요. 이게 회사 메이커 얘기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8만 원대 정도 줬는데 물건이 좋지 않아요. 지금 잡음은 계속 들어가는데 이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수업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거 참고로 아시고 제 목소리가 이거 안 되면은 이제 왜 이걸 쓰냐 하면요. 줌 프로그램을 쓰냐 하면은 PPT 수업이 깔끔해요. 이게 내용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는 건데 화면이 좀 크게 하면 흐려서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이제 일단 수업을 하겠습니다. 전번 주 수업에 이제 서론만 너무 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갈 건데요. 이 전기 설비 설계 직무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할 과목인데 이 과목이 사실은 설비를 설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건물이 있다면 저도 빨리 넘어가 볼까요? 여기쯤 있죠. 이런 건물이 있으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신축 건물에 가서 완전히 이렇게 다 설계를 하는 게 진짜 설계잖아요. 원래 설계라는 거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우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수배전, 그러니까 이제 한전 측에서 보내온 전기를 이렇게 여기 이제 들어온 부분이 여기죠. 수변전 설비가 여기 있어요. 밑에 보일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옥내 변전실이 있어요. 여기 제일 위에 보면 옥내 배선에서 들어와 가지고 분전반을 통해서 이렇게 수변전 설비로 내려온다고요. 그리고 발전 설비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충전지를 이용한 설비가 있고 이런 설비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이렇게 옥내와 옥외 배선에 있는 근데 일단 요 그림 설명이 좀 요 그림을 잘못 봤는데 이 들어오는 그 한전 측에서 들어오는 데는 요 밑에 여기에요. 그러면 이제 고압선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인입되는 지점이 요 지점이고요. 요 지점에서 들어와서 우선 수변전 설비 이 부분 설명을 먼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쪽으로 오면 좀 빨리 넘어가네요. 그럼 그게 이제 전번 주에 수업을 한 것이 이 문제풀이까지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은 이제 왜 필요하냐면 이런 용어를 이게 배전반, 이게 분전반 요 표시 이 분전반이 이제 자주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콘센트 종류나 그 다음에 이제 옥내 배선용 콘센트 심볼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번에 시험 문제를 다루면서 제가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건물 그림으로 보여줬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설계를 하려면 이제 도면을 자꾸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어려워 보이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위에 이제 제 사진이 좀 나와서 이거를 비디오 중지해서 제 사진을 좀 끌까요? 잠깐 꺼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여기 비디오 중지 없앴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자꾸 뭐 이렇게 기침하고 선이 위로 올라가고 이런 게 보이고, 또 집에서 하거나 특정 교실에서 혼자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게 좀 깝깝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써야 되지만 집에서 혼자 이게 뭐 하거나 딴 데서 하는데 마스크 쓸 필요가 없어서 제가 안 썼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꼭 착용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런 이제 부호와 기호를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 보이잖아요. 이 자체가. 여기까지 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전원 설비를 공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주석 작성에 이제 됐습니다. 자, 이제 펜으로 원래 이제 해야 잘 써지는데요. 이거를 좀 해볼까요? 이 수변전 설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색깔이 좀 부담스럽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노란색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전력을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시설이 있잖아요. 즉 한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거기서는 이제 발전소가 있고 송배전 선로, 변전소 이렇게 보통 이제 구분해요. 화력발전도 있고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 송배전 선로를 통해서 이제 변전소로 와가지고 우리 집 쪽으로 이제 공급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정용이 보면 뭐 220V 3상이 들어오는 데도 있지만 보통 이제 단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60H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 발전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중간에 많은 배선이 전기줄에 대한 저항과 트랜스와 변전소를 이렇게 거쳐도 헤르츠는 바뀌지 않아요. 그런 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선 한국전력공사 한전에서 발전소, 송배전 선로, 변전소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냐면은 구외, 건물 외로부터 공급받는 전기를 우리가 한전에서 받는 거가 이제 변전소에서 들어오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군에 이렇게 군에서 배전하는 거를 수변전 설비, 자가용 수변전 설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력을 전기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수전은 전기를 받는 변전 설비 시설에서 구내에만 배전하고 구외, 건물 외로 전송하지 않는 설비, 건물 안에서만 받는 거를 우리가 수변전 설비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그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안 넘어가면 마우스로 해야 넘어가요. 이게 지우개. 이게 잠깐요. 여기 지우개 여기 있네요. 이게 또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네요. 이게 이게 잘 말을 안 듣잖아요. 이게 다음하면 계속 따라다니면 안 되겠는데 이걸 지워줘야 되는데 여기 됐어요. 이게 좀 말을 이게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을 제가 두 개를 같이 쓰다 보니까 약간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원점으로 올게요. 근데 이 설명이요. 앞에서 제가 책자를 소개했는데
우리가 실제 실무에 종사하려면은 책이 또 필요해요. 여기서 요 책이 또 필요해요. 책을 한 권 사가지고 다 터득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거는 제가 쓴 책까지 해가지고요. 4권의 책을 소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4종류의 책을 소개할 건데요. 그 중에 제 책은 너무 단가가 비싸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는 없는 걸 거고요. 일단 이 보여주는 책자는 여러분들이 이 전기 쪽에서 근무를 하시고 일을 하려면 공부를 하는 과정에 한번 봐야 될 책들이에요. 그래서 사고 안 사는 건 여러분의 마음에 달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의 출처, 어디서 이 내용을 인용한 건가 라는 내용 때문에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출판사에서는 저를 상조해 줄 거예요. 감사장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고요. 출처를 밝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책을 다 잘 썼어요. 그 앞에 책들도 다 박사학위 있는 분들이에요. 주로 책자 쓴 분들이. 이분들도 다 대학에서 강의하는 분들이라 그 부분에 이제 박사학위를 가지고 전공자들이에요. 그래서 책은 제가 충분히 점검을 했어요. 이분 책자의 첫 번째 내용이 여러분한테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기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잠깐 인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그리기로 와야 되겠죠. 여기서 그리기로 다시 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발전소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이렇게 있어요. 이 화력발전소건 수력발전소건 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압이 이렇게 345kV에서 765kV로 고압이에요. 거의 특고압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고압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엄청나게 높은 전압이 들어와요. 그래서 1차 변전소를 거쳐가지고요. 변전소를 거쳐서 1차 여기서 1차 변전소예요. 여기서 이제 소수력발전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반대예요. 소수력발전소에서 일로 1차 변전소로 오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고요. 또 화력, 수력,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렇게 1차 변전소로 온다는 말을 표시한 거예요. 여기 1차 변전소가 2개잖아요. 그래서 여기 소수력 발전소에 들어온단 말이고요. 1차 변전소에서 들어오는 것이 154kV 정도가 들어와요. 여기서 들어와서 이제 배전용 변전소가 있어요. 이 배전용 변전소는 우리 주택가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전에 가까운 지점, 제가 살고 있는 데는 눈에 잘 안 보이는데 그 서울은 이래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이렇게 건물 옆에도 있어요. 울산도 있더라. 울산도 저쪽 공항 있는 데 보니까 요런 게 돼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참고로 이렇게 배전용 변전소로 와요. 여기서 와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공급되는 것을 그때 특고압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특고압 22.9kV예요. 22,900V거든요. 뼈가 22.9kV 정도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상 변압기가 있잖아요. 여기 건물 옥상에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그 배수장이나 전기를 많이 쓰는 그런 데 건물 옆에 보면은 이런 시설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주상 변압기를 통해서 저압 배전선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수용가,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으로 들어온다는 말이고, 특고압은 일단 공장 같은 데나 빌딩 같은 데 이렇게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아까 1차 변전소에서 바로 이런 공장, 이래 보통 대형 공장에 들어갈 때는 특고 수용가라고 그래가지고 높은, 특히 이게 특별히 높은 고압을 직접 공급받는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약전하는 분들 같이 이게 가정집에 있는 전자제품을 다루는 데는 우리가 그 약전, 전자 부품이고요. 우리는 이제 전기과잖아요, 우리 과가. 그럼 이 전체를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특정 부위에 일반 고압을 받는, 수용하는 데와 저압 수용과 특급,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변전소가요, 이제 한전에서 보통 이렇게 딴 데 공급하는 변전소의 사진을 보여준 거야. 아까 이 책, 조금 전에 보여준 책은 이렇게 실무에 종사하도록 해놓은 거야. 자, 그런데 이게 넘어오면 이걸 바로 지워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게 따라와요.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게 여기 지우개 놓으면 딱 여기 지워져, 이게 이렇게 됐죠. 이게 진짜 지우고 넘어가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어요. 자, 제가 좀 사용이 조금 매끄럽지 못해서 이 와컴 거를 같이 쓰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지금 마우스로 하고 와컴을 하니까 좀 약간 매끄럽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방금 보여드린 거를 이제 좀 세분화한 거예요. 그래서 세분화한 거고요. 또 이거를 뭐 자꾸 영어를 써서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가급적이면은 좀 쉽게 느끼게 하려고 영어를 사용하지 않을게. 왜 그러냐면 이 영상을 전기에 기초가 없는 분들이 또 같이 이왕 공부하는 거 다시 대학에 입학할 수도 없고 전작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대학을 나온 분도 많이 있지만 과가 전작과가 아니라 우리한테 공부하러 오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를 좀 빼고 쉬운 쪽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 설비의 분류를 보면은 그러니까 수전 설비, 자가용 수전 설비에서 우리가 이제 그 자가용 수전 설비 우리가 가정 같은데 건물에 그 전기를 받을 때 그 분류를 어떻게 하냐면 장소에 따른 분류로 해요. 그러니까 옥외 수전 설비, 옥내 수전 설비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조금 처음에 제가 사진 보여준 거 그거예요. 옥내, 옥외 돼 있어요. 한번 잠깐 더 볼까요? 그러려면은 여기를 눌러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럼 아까 어디가 있었냐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그림 좀 크죠? 너무? 여기 보면 여기에 자 고압을 인입받아가지고요. 여기 옥내 배전이라는 게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옥외라는 말이 없어요. 왜 건물 안으로 바로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옥내냐 옥외냐 이런 말이 이제 사용된다는 말이에요. 이 건물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우리가 수 배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와볼게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원점으로 여기로 왔어요. 이게 따라다니잖아요. 이 부분, 이 노란 게 또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일로 다시 와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좀 붓나요 너무? 이게 시설 장소를 보면 이게 좀 가늘죠. 그럼 여러분 색깔을 좀 넣어볼까요? 이 정도로 조금만 진하게 해볼게요. 옥외
수변전 설비가 있고요. 옥내 수변전 설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거는 건물 시설 장소에 따른 분류라 이렇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5교에는 뭐 이렇게 공장, 플랜트 등 이런 변전실이 별도로 두고 있다는 말이고요. 옥내에는 빌딩, 공장 내부에 주로 이렇게 이제 설치되어 있어요. 설비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수전 전압에 의한 분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저압 수전 설비입니까? 특고압 수전 설비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럼 특고압은 아까 22.9kV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154kV, 345kV 이런 것이 특고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압 수전, 우리가 가정용 같은 데 많이 쓰는 게 220V지만 회사에서는 380 써요. 미국에서는 380을 많이 써요. 미국 거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220, 100을 이렇게 가전제품을 이렇게 전환하는 게 있잖아요. 미국은 없어요. 그냥 100이면 100, 110이면 110, 220이면 200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걸 잘못하면 사고 위험이 있다 해서 아예 그런 제품을 못 다루도록 딱 법으로 묶어놨어요. 미국은. 우리 한국은 막 그 나사로 풀려가지고 100V, 220 막 전환하는 거 있잖아요. 미국은 없어요. 그게. 그 저압 수전 설비가 이제 220, 380인데 여러분들이 380을 생소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아니 많이 써요. 이 380 삼상으로 해가지고 용접기 같은데 공장에서 또 꼭 용접기 말고 모터도요. 삼상 모터에 많이 써요. 이 전압이. 그렇게 알고 그냥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줄 거예요. 전압으로 수전에서 500kW 미만의 요거 500kW 미만의 수용가에 사용하는 방식을 저압 수전 설비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특고압은 아까 이런 전압에 대한 그 이제 변전 설비를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수전 방식에 의한 방식이 있어요. 이게 올라가는 게 잘 안 돼요. 이게 눌러가지고 이러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안 올라가요. 그럼 다시 마우스를 눌러야 올라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요. 불편해요. 제가 다시 펜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전 전압에 의한 분류가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수전 방식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회선 방식이 있고요. 2회선 방식이 있어요. 1회선은 이제 부하가 간단하고 소규모 용량에 사용하는 거고요. 2회선 방식은 평상시에는 전력회사의 본선으로 수전을 하다가 본선이 사고 또는 정전 시에 예비회선으로 하도록 이렇게 예비회선을 두는 방식을 우리가 이회전 방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요건 이제 시험 문제는 제가 이렇게 낼 거예요. 이회전 방식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주관식으로. 그러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야 돼. 책이 없는데요. 그러면 우선은 이 영상은 여러 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모를 이렇게 해두시라고 해요. 한 문제 출제할 거예요. 요거 출제하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교수평가에서 전혀 아니다 봤더니 시험 문제 출제를 그 범위를 정해주고 받느냐는데 전혀 아니다. 시험 나온다고 안 한 범위에서 냈다고 아무데나 막 마킹하는 사람이 그래놓고 그냥 점수 보려고 아무데나 막 전혀 아니다 찍어놓은 사람이 3.3%가 있더라고요. 좀 아쉽고 서운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다른 교수분들한테 그러지 마세요. 6개월 동안 고생한 분들한테 왜 자꾸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그 학점만 보려고 아무데나 막 쭉 전혀 아니다 마킹해놓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수변전 기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수업하고 관계없는 얘기 많이 한다 이런 지적이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런 얘기도 못하고 무슨 수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도 아닌 이게 더 깝깝한데요. 자, 수변적 기기 조립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여기서 자립 개방형 설비가 있고 오늘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제 음성이 아닌데 이 카메라가 이게 저가라서 그런지 음질이 좀 특히 거북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PPT 화면은 깜빡깜빡 안 해요. 그런데 아까 영상 화면은 깜빡깜빡 안 해요. 보니까. 그래서 PPT로 하면은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걸로 그냥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깜빡깜빡 하는 게 좀 별로잖아요. 자립 개방형이 있고요. 폐쇄형 설비가 있고 자립 폐쇄형 이렇게 이제 그 기기의 조립 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변적 기기 절연유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건식, 절연유 없는 건식이 있고요. 유입식이 있어요. 그 기름을 우리가 외부에서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용식, 건식과 겹하는 이런 식으로 또 분류하는 거예요. 참고로 아셔야 돼요. 이거 안 하고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제가 이제 넘어갈게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지루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이렇게 실제 이런 사진을 보면 좀 덜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 왔어요. 이게 조금만 그대로 넘어가네요. 또 말을 잘 안 듣네요. 마우스로 하면 좀 편하려나 했더니 또 말을 안 듣네요. 그래서 여기로 다시 올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변전실 같은 데서 이제 전기를 받잖아요. 이제 수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 눌렀네요. 이걸 눌러야 되는데. 자, 이제 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우선 이 3일은 삼성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COS라는 게 있어요. 이 COS를 여러분 보면은 COS가 뭔가 이렇게 말하겠는데 이게 글씨가요. 이게 잘 안 써져. 이게 커트 이게 영어 이게 왜 쓰기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게 커트 아웃 컷 아웃 컷 아웃 예쁘게 안 쓰지죠. 이게 PPT에서 하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와컴을 가지고 PPT에서 하면 잘 써지는데 이거는 그냥 거의 마우스로 하는 수준에 불과해서 이게 잘 안 써진다고 마우스로 쓰는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S는 이제 스위치라는 뜻. 그냥 이 줄임말이 잘 안, S자 쓰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원래 SW ITCH 이렇게 영어 쓰는 게 힘들어가지고 못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글을 쓰는데 시간을 안 보낼게요. 이게 cut out 스위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COS가요. 고압 개폐기의 일종이에요. 고압을 이렇게 차단하는, 그러니까 한번 소형 휴주 같은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고압용이 있어요. 고압 컷아웃일 때는 PCS, 이거를 고압용일 때는 PCS라고 불러요. PCS 이렇게 불러요. 고압용일 때는. 이게 이제 프라이머리 컷 스위치라는 말로 써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컷 아웃 스위치라는 말은 PCS라는 용어로 써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 그 변전기의 그 이제 고압 보호용에 3000kV까지 우리가 고압 진상 콘덴서 보호용 뭐 이런데 소규모 변전실 이런데 이제 보통 이 COS가 많이 쓰여요. 실감이 안 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준비를 해놨어요.
이것은 이 책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요거 이거예요. 자, 책에 없는 거예요. 이게 책에 없는 건데 여기 보시면 COS라는 말이 있잖아요. COS가 있죠. COS가 아까 cut out 스위치 외워두셔야 되겠죠. cut out 스위치. 그러니까 고압 개폐기의 일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압 개폐기 일종은 고압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작업을 할 때 뭐 이렇게 잠깐 그 개폐해 놓고 작업을 한다든지 뭐 보호용 이런 용어로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보면 주상 변압기 및 몰드 변압기 등 주요 기기 1차 측에 부착해서 단락 등에 의한 과전류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게 너무 굵어서 잘 안 보이시죠? 이제 그런 거고요. 구조가 간단하고 견고하고 사용이 간편하고 국내 표준화를 주도하는 뭐다. 이거는 이제 이 회사 그게 이게 중원, 이게 회사가 중원이라는 회사 커요. 회사가 중원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중원 이게 자기 회사에 대한 이건 여기는 이제 좀 홍보 내용 좀 들어가서 그냥 생각할게요. 이게 중원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많이 사용돼요. 전봇대에 붙어 있는 거 그 트랜스로 내려오는 데 그 위에 이런 붙은 것도 아마 구경한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구경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일로 와볼게요. 그럼 여기서 보통 이렇게 붙었어요. 이게 전주고요. 전봇대에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바로 들어오지 않고 원래 가정용은 전봇대 보면 트랜스가 달려 있어요.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또 마우스로 가가지고 일로 가야 빨리 가져요.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한참 내려가야 되나? 여기에 있네. 여기 달렸잖아요. 여러분 보이시죠? 다시 보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게 3개가 들었잖아요. 그럼 여기는 건물은 가정용 일단 일반 뭐 복합 건물 같이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3개가 붙었고요. 이게 3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COS가 이렇게 3개가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안 봤을 수 있지만 우리 집 주변에서 창문 밖을 이렇게 내다보시면 전주를 보면 이게 하나 붙은 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는 하나 달려, 이게 하나, 이 트랜스가 하나 달린 거는 이게 하나 달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 트랜스를 그릴 때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트랜스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트랜스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생각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트랜스를 그리지 않고요. 우리 원점으로 다시 가볼게요. 쭉 올라가면 다시 원점으로 가볼게요. 앞으로는 이제 회로를 그릴 때요.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게 트랜스를 말해요. 그런데 이제 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요거는 글씨가 잘 매끄럽게 예쁘게 안 써져도 제가 적을게요. TR. TR이라고 하는 것은 약전. 그러니까 이제 전자과에서 다룰 때는 트랜지스타를 줄임말로 써요. 트랜지스타. 이게 글자를 막 자유롭게 쓰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써져요. 이게 뭐 이 TRIN, SISTOR 막 이런 막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예쁘게 안 써져요. 트랜지스타의 앞에 말을 따서 TR이라고 하거든요. 트랜지스타 보시잖아요. 뭐 이렇게 생긴 기호, 이렇게 생긴 트랜지스타, NPN 트랜지스타 기호인데요. 예쁘게 안 그려서 미안해요. 이런
트랜지스탈 TR이라고 하지만 이 전기과에서는 이렇게 표시해요. 트랜스를. 그리고 삼상은 동그란 거를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표시한다고. 요 세 개로 또 안 써져요. 이게 이게 말을 안 들어요. 어허,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들어요. 말을. 자, 아무튼 좋습니다. 이거 좀 개수 애목이네요. 삼상이 동그랗게 세 개로 표시한다는 말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수업이 자꾸 서론에 대한 얘기가 그런 말이 자꾸 많아지는 경우가 돼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로 다시 오게 되면 이제 COS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걸로 생각해요. 이게 마우스로 하면 또 안 되네요. 이게 이걸로 펜으로 직접 해야 되네요. 자, 여기 COS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MOF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 MOF가 이제 뭐냐 하면은 메터링 아웃핏라고 해요. 피트는 FIT예요. FIT 이렇게 표시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웃피트라고 해요. 아웃피트. 이거는 이거 영어가 잘 안 써져 가지고요. METR 이렇게 글씨를 못 쓰는 RING예요. 메터링 아웃피트라는 말을 여기 M자가 좀 미안해요. 메터링 아웃피트 이 말을 줄임말을 메터링 아웃피터를 우리가 MOF라고 말해요. 그럼 그게 뭐냐면은 계기용 변성기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계기용 변성기라고 하는데 메모를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글씨를 제가 잘 예쁘게 안 써져 가지고요. 계기 이런 계기예요. 계기용 변성기라고 해요. 변성기 이렇게 말해요. 변성기. 이거는 이 내부는요 사실은 PT하고 PT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T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이게 글자로 쓰면 좀 그러니까 이 PT라는 건 뭐냐 하면 메모를 해주세요. PT는 고전압을 이렇게 높은 전압을 저전압으로 저전압으로 변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압을 저압으로 변성해 주는 거예요. 변성은 그 트랜스로 유도하는 거를 우리가 변성한다는 말을 써요. 이 CT라는 말은요, 전류를 말해요. 커렌트에 대한 얘기거든요. 커렌트는 이 P는 이제 프라이머리라는 말을 쓰고요. 여기 C는 커렌트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대전류, 그러니까 대전류를 저전류로, 그러니까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해 주는 거예요. CT라는 것은. 그러면 PT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CT는 대전류를 저전류, CT란 말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두 개를 한 통 안에 넣은 거예요. 이거를 한 통 안에 집어넣은 거를 여기 너무 글씨가 지저분해가지고 이거를 MOF라고 해요. 이 자체를 MOF 아시겠죠? 근데 이거 제가 무슨 지워놓고 얘기할게요. 여기서 여러분들 3학년이잖아요. 교수님 이거 대면 수업이 아니라 이런 말씀은 못 드리는데 우리는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3학년이 그 소시적에 알고 있는 건데 너무 쉽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 혹시 계실려나 모르겠는데 오늘이 사실은 첫 수업 수준이잖아요. 사실 전번주 이 앞 강의에서는 그냥 이런 수업을 하겠다는 내용만 쭉 보여줬지
본격적인 수업은 안 했잖아요. 사실은 수업을. 그래서 이제 첫 수업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이게 이제 완전 기초가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게 좀 여러분들 좀 그게 너무 기초로 한다 해서 좀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TR 아까 그 전주에 붙어 있는 그 트랜스 봤잖아요. TR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거예요. 여기 그걸 이 TR이라고 이거를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이제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개방형이라는 것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그다음에 이제 폐쇄형은 이렇게 그 건물 안에나 조립식 건물 같은 안에 외부에서 비를 안 맞도록 이렇게 내부에 되어 있는 폐쇄형과 개방형이 있어요. 이제 차츰차츰 어려워져요. 이게 갑자기 수업이 어려워졌을 때는 아이고 할 때는 늦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쉬울 때 그럴 때 잘 봐주세요. 지금 이제 교육하고 있는 이 PPT를 여러분한테 드리면 좋은데 그거는 이 출판사에서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걸 드리면 여러분이 책을 안 사잖아요. 이걸 다 가지고 있으면 책을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래 되면은 문제가 돼요. 제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출판사와 저하고의 보이지 않은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내용은 수업만 하고 이 자체를 PPT로 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래 되면은 책 내용이 다 들었으니까 책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되면은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냥 주면 좋지 않냐 그런 분 혹시 계실지 몰라도 그렇게는 안 된다는 점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수업 중에 하는 거를 수업과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유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프라인 수업이지만은 여러분들 옆에 제가 선생님이 옆에 있다 이제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메모를 하셔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메모하라고. 그거는 뭐냐 하면은 책을 못 들으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캡처를 얼른 했다가 메모하세요. 그게 편하니까. 스마트폰 요새 화질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세요. 자가용 수변전 설비의 구비 조건이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좋아야 된다 유지비가 저렴하고 운전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 그냥 건축물의 사용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이런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기술을 배우고 이 설비를 설계하는 데에 대한 내용에는 우선 그렇게 당장 급하지 않아요. 그럼 읽어보면 되는 내용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전 전압은 조금 전에 제가 특고압, 고압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줬고요. 그럼 이렇게 수전 전압 분류를 보면 이 수전 전압 분류를 보면 저압이 있고요. 저압이 220, 380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저압에는 공장에는 380, 용접기도 380 많이 써요. 회사가 보면 삼성 용접기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물의 그 에어컨 시설 있잖아요. 냉동 시설. 거기에 냉동고 같은 데도 380 삼성 쓰는 것도 많아요. 즉 인버터에 380 많이 써요. 220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고압에 22,900V 그러니까 22.9kV 즉 154,000이에요. 15,000이고 특고압이 22,900이 보통 있고요. 154,000이 있고요. 34만 5천
이게 특고압이에요. 이게. 자, 그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높은 것을 공장에 이거를 공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회사 가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15만 4천 볼트 들어간 데는 제가 그 회사 들어가서 그 심사할 때 요거는 요 회사는 내가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근데 이렇게 높은 특고압 들어간 데는 제가 안 가봤어요. 여기는 아마 사람도 접근하면 안 돼요. 이런 데는 그 변전실에 수변전실에 자기 그 관리자 특별한 사람만 출입을 해야 돼요. 이건 큰일 난다고 잘못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을 때 COS 얘기했잖아요. COS 잠깐 한번 가볼까요? 다시 또 마우스로 가가지고 나가야 돼요. 지우개에서 지우고요. 아까 요거 보여줬잖아요. 이 COS가 아까 전주에 붙었잖아요. 여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이 부분 여기에 붙어서 그 명을 다하는 사람들, 죽는다 좀 표현이 그래서 표현이 갑자기 그렇게 안 나오는데 여기서 하여튼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부품이 이게 여기서 이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게 많이 사고가 나요.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할 때 그 박스형으로 된 차에서 작업을 할 때 내려놓고 하잖아요. 그 이제 차단기를. 그런데 갑자기 누가 교대 근무자가 올리면은 자동으로 탁 트립되도록 해놓고 하는데도 순간 사고가 나고 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이제 요거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요건 이제 우리가 좀 넘어가야 되고요. 이제 여기로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자, 이제 요 부분 수업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모선의 이제 구성 방식이라고 있어요. 잠깐만 그림을 해가지고요. 우선 단일 모선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이중 모선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그 전기를 공급하는 원선에서 이렇게 변압기가 TR이 트랜스가 하나로 들어오는 이런 단일 모선 방식이 있단 말이고요.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섹션 구분 단일 모선 구분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참 불편하네요. 이게 불편해요. 이게 올리면 이게 안 따라오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중 모선 방식이 있어요. 이제 이런 방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보시고요. 시간이 별로 한 건 없는데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돼가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진도를 나가고요. 빨리 해서 진도를 조금 더 나갈게요. 진도 양이 조금 줄었어요. 그래도 오늘 첫 수업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하고요. 지금 그 TR이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변압기예요. 우리가 변압기란 말, 요 앞에 보시면 여기 TR이란 말이 이제 요거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지금 위에 이거를 변형하는 건 여러분이 안 보이죠? 위에가 좀 깝깝해 보이죠? 저는 보이도 여러분이 안 보일 거예요. 위에 변형하는 것이. 이 변압기라는 말이 TR이 요 앞에 있잖아요. TR, 변압기 요 앞에 트랜스포머를 줄인 말이에요. 원래 트랜스포머가 원래 이사한다는 말도 있고요. 나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1차에서 2차로 유도된다는 말에서 그게 이제 변압기란 말이 트랜스포머가 나온 거예요. 변압기 종류를 보면요. 절연 방식에 의한 분류가 있고요. 그 절연 방식은 유압 변압기, 건식, 몰드, 가스 절연 변압기가 있어요. 이 보통
하나, 둘, 셋, 네 분류로 보통 구분해. 이거 지금 다 실물을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지금 우리 수업 과목이 전기 설비, 설계 실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잖아. 이 제품에 대한 물건을 모르면 도면만 가지고 설계하나요? 그래서 이 수업은 해야 돼요. 제가 말도 이렇게 뭐 아침 일찍 하다 보니까 더듬어지고 발음이 안 정확해요. 그리고 음질이 이 오디오만 별도로 이걸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마이크를 바꿀게. 제 목소리가 좀 짜증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 원래 안 그런데 들어보니까 제가 듣는데 거북한데요. 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게 빨리 개선을 해볼게요. 여러분 좀 양해해 주세요. 여기에 이제 절연종, 절연을 뭘로 했느냐에 따라서 Y종, A종, E종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간혹 나와요. 자격증 시험에. 그 다음에 허용 온도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해요. 냉각 방식에 대한 분류가 있거든요. 그럼 유입자 냉각 방식이 있고요. 뭐 유입풍 냉각, 유입수 냉각, 뭐 속유자 냉각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등등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선에 대한 개수의 의무, 그러니까 단권 변압기냐, 이권선 변압기냐, 다권선이냐, 이렇게 또 변압기로 구분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그 구조가 철심 같은 구조를 가지고 구분할 때 내철형이냐, 외철형이냐, 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전압에 위한 분류가 있어요. 여기서 A종, B종, C종 이런 거. 그래서 특고압 있잖아요. 특고압이 이게 B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발전기의 고압 이런 특고압으로 보내주는 그 발전소에서 보내주는 용어는 A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특고압에서 또 고압 또는 다른 고압으로 변할 때는 C종이고요. 고압에서 저압으로 가압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D종, 기타 이렇게 표시해요. 우리가 가정집이 D종 정도의 우리가 수준돼요. 회사 어떤 데에서 380, 222 D종 정도에 해당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수에 대한 변화로 단상이냐, 삼상이냐 이렇게 상수가 삼상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용도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력용 변압이냐, 배전용 변압이냐, 뭐 이렇게 해서 전기로용 변압이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는 우리가 뭐 무부하시, 뭐 무전압시 이런 거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1번 여기 자 봐요. 다시 지워볼까요? 여기에서 유압변압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1번으로 본 거예요. 이게 유압변압 이 말이고요. 자, 잠깐 하고 넘어가야죠 또.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압변압이에요. 그러니까 변압기에서 유압은 자 이게 참 이게 매끄럽게 빨리 잘 안 돼요. 자, 유압이 아니고 유입인데 말을 좀 잘못했죠. 유입 변압기에서는 철심에 감은 코일을 절연유로 절연하는 것입니다. 일반 그 변압기 뚜껑 열면요, 그 기름이 많이 나와요. 그 안에 맑은 기름이. 그걸 가지고 옛날에는 없을 시절에 그 다리미의 기름 그런 거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윤활유로도 사용하고요. 자전거 같은 데도 그만큼 기름이 고급 기름이 들어가요. 요즘도 그 보면 맑고 아주 그런 종류의 고급 기름 그거를 다른 용도로 합니다. 절연유를 가지고 그게 윤활유로도 쓰기도 했어요. 좀 웃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없을 때는 그걸 통에 담아가지고 자전거에도 이렇게 그 돌아가는 체인에도 뿌리고 했던 시절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그런 쪽으로 또 넘어가면 좀 지루해서 그런 말을 좀 가봤는데요. 자, 한번 실물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서 보면 유입 변압기, 여기 이제 요건 3번 위의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 유입 변압기예요. 여기에 이제 이건 구모델이고 많이 안 써요. 옛날에 했는데 지금 많이 안 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좀 빨리빨리 볼게요. 여기 이제 뭐 건식, 2번이 이제 건식 변압기인데, 건식 변압기가 이렇게 이제 몰드 변압기가 있고요. 아, 이게 갑자기 너무 많이 넘어갔어요. 자, 유입 변압기가 있고요. 건식 몰드가 있는데, 이걸 다 읽어보기는 좀 그런데, 여기 실물만 우선 보겠습니다. 이게 건식 변압기예요. 이것이. 이게 몰드 변압기. 일단, 이게 그리는 건 그냥 생략할게. 이게 자꾸 너무 시간을 오래 잡아먹어가지고.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그 트랜스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 변압기를 여기, 이런 식으로 표시해놔요. 여기. 요거는 이제 배선을 생략했다는 뜻으로 한 거고, 요 밑에 표시 있잖아요. 아, 이거 안 되겠네요. 제가 지금 또.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CT라고 불러요. 우리가 변류기라고 하는데, 이 고압을 가지고 메타에, 이런 메타 같은데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표시해 줄 때, 고압을 그냥 가지고 가서 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고압을 낮춰가지고 이렇게 계기를 공급해주는 요거를 우리가 CT라고 말해요. 이제 그게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요까지 하는데 두 개를 쪼개서 1강, 2강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 3강 정도로 아마 표시는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다음 시간 그 땡겨가지고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아까 요 CT 변류기가요, 한참 밑에 있네요. 이게 잠깐만 좀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보통 생겼는데, 또 자세하게 나온 거 없나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계기용 변압기라는 것도 있어요. 계기용 변압기도 있는데, 아까 그런 거는 간편하게 유도로 하는 우리가 변류기라고도 해요. 변류기라고 하는데, 그 이제 CT, 이제 그런 걸 이용해요. 그래가지고 고압을 낮춰가지고 그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쪽으로 다시 와야 되겠네요. 이쪽으로 오고, 이 부분, 이제 변류기 얘기를 표시해. 요 위에도 있잖아요. 요 위에도 있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절연 변압기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가스 절연 변압기가 SF6 가스를 쓰는데요. 불연성이고 불이 안 붙고요. 안전성이 높은, 건식보다도 높은 절연 계급까지 실용화되어 있어요. 이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또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초로 이제 저학년 때 배운 것도 있지만, 이 고압 이거를 연결을, 고압이 높잖아요. 뭐 10만 볼트, 뭐 보통 몇만 볼트 이렇잖아요. 그거를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때 보면은 스파크가 발생돼요. 거기에. 그럼 위험하잖아요, 엄청. 우리 저 집에 벽에 스위치 껐다 켰다 하면 여러분들 못 보셨지만 밤에 스파크가 보일 거예요, 밤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배울 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다음 PPT를 조금 올려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차단기, 이제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는 차단기가 있는데요. 이 차단기를 보면 저압 차단기, 고압 차단기가 있잖아요. 특고압 차단기가 있는데, 이렇게 요거는 이제 아까 중원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이 내부에서 그 진공 상태에서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껐다 켰다 할 때 스파크가 외부에 나오지 않고 그것을 그 아크 현상, 그러니까 그 아크 현상을 흡수해서 약하게 해주도록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 그게 이제 차단기인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자세히 배우려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런 건 이제 자세히 다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아까 계기용 변류기 아까 이거 찾다가 엉뚱한 데로 갔는데 요거 여기 계기용 변류기가 아까 CT 뭐 이런 거 보여줬잖아요. 계기용 변압기 이건 전압을 낮춰서 하는 거고요. PT 아까 했잖아요. PT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CT 대전류를 저전류로 이거예요. 아까 했던 거 기억나요? 두 개를 합친 걸 뭐라고? MOF 이 두 개를 한 덩어리 안에 들어있는 형태로 구성된 게 MOF 그 말이었어요. 이게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 다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여주는 건데요. 다음 시간에 할 거를 예고편으로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음 시간에 다뤄봐야 할 물건들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진공 차단기가 있고요. 가스 차단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그렇게 높은 고압을 360을 켜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가정집에 한전에서 끌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거를 뭐 설비를 교체한다든지 하면은 보수를 할 때는 꺼야 할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 스파크를 흡수해서 차단해주는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솔직하게 여러분한테 고백을 한다면 사실 이거를 가서 제가 설치해보고 그 한전에 가서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이거를 가서 설치할 일이 있겠어요. 제가 전공은 주로 전기전자과 중에서 전자를 많이 전공했어요. 사실은 또 전기는 다 배웠어요. 대학원하고 해서 이게 박사과정 수업도 전기전자정보 시스템공학과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한 것이 공부는 다 했어요. 가르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걸 가서 설치를 해보지는 않았다고요. 근데 왜 갑자기 그 고백을 합니까? 이거는 실무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실무는 원래 이런 거에 가서 실제 변전소에 안전성이 있는 데까지 가서 보여주고 이렇게 가서 해야 되는데 또 오프라인 수업이고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여러분이 좀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지만 이게요. 그 PPT로 하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게 오히려 그 비대면 수업에서 또 이점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게 좀 보여도 여러분들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이제 잠깐 제 얼굴을 좀 볼려나 모르겠어요. 이제 위에 좀 보이죠? 고요. 그러면 이제 공유 중지로 제가 넘어올게요. 저 위에 이제 이 정도로 볼게요. 제가 새벽 시간이라서 좀 제가 부시시하고 그런 것도 좀 있네요. 여러분들 지루한 시간 그렇고 진도가요. 학원 수업이 아니고 학교 수업은 이 수업 내용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늦어요. 학원은 짧은 시간에 한두 달에 다 졸업을 시켜야 되잖아요. 수료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냐 이 내용이 하지만 일단 자료 제가 드린 거 책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칠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